자, 이번에 애플 관련된 내용의 발표를 맡게 된 카야라고 합니다. 일단 제 발표의 제목만 보셔도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결국에는 애플이 좋은가 나쁜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아이고. 일단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제일 처음에는 저희 24절기에서 주로 처음에 시작하는 할로에 대해서 할 건데, 아무래도 벨라가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내용의 할로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14랑 iOS 16에 대한 정보랑 사람들의 반응 같은 거를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좋고 어떤 부분에서 나쁜지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그게 결론적으로는 저는 스티븐 잡스와 팀 쿡의 대처 방법의 차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 저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고 끝낼 예정입니다. 자, 처음에 할로에 대한 TMI를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할로의 기본적인 내용은 벨라가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속담이 있더라고요. 제비도 할로가 지나면 남으로 간다라는. 아무래도 할로가 지나면 엄청 추워지기 때문에 따뜻한 곳에 사는 제비는 남쪽으로 간다는 걸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여기서 제비에 살짝 포인트가 꽂혀서 조금 더 조사를 했어요. 제비에 관해서. 그래서 때가 되면 떠나가는 연인을 두고 한국에서는 가을이 되면 떠나가는 제비처럼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비가 겨울을 나는 베트남에서는 봄이 되면 떠나가는 제비라는 말을 쓴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환경도 다르고 뭔가 살아온 것도 다르지만 제비가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결국엔 연인에 빗대는 모습이 인간은 결국에는 비슷한 생각과 행동을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점이 UX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좀 최대한 엮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애플에 관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아이폰 이번에 새로 나온 14랑 iOS 16 업데이트 다들 하셨나요? 구매하시거나? 그래요? 근데 애플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루머가 엄청 많이 도는 브랜드로도 유명해요. 그래서 처음에 펀치홀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았을 때 사람들이 다 이런 디자인을 상상을 했어요. 처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을 사람들이 상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오는 루머들을 합쳐서 여기 보이시는 이미지들로 사람들이 예상을 했죠. 그래서 하지만 저는 끈을 못 놓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디자인이 나올 거라는 기대를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아니요, 저기 오른쪽. 여기 왼쪽이냐? 왼쪽? 오른쪽? 본인 기준. 네, 본인 기준. 저 자기중심적이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모든 발표를 제 중심으로 할 거니까 이해 잘 해주시길 바래요. 그럼 이쪽에 와서 말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왼쪽이라고 할게요. 어쨌든 가장 왼쪽에 있는 아이를 전 나오길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아이가 나왔죠? 이런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사진만 떴을 때 좀 실망했어요. 뭔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애플 이거밖에 못해?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더 잘할 수 있잖아.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스펙까지 이제 공개되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도 저와 비슷했어요. 13 사러 갑니다. 13 중고 사요. 뭐 USB-C 왜 미채택 했나? 뭐 가격 왜 이렇게 비싸요? 펀치홀 왜 저 모양이에요? 무거워요? 막 이런 엄청 반응이 안 좋았어요. 처음에 사진 떴을 때. 그래서 다들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애플에 혁신은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를 바꾸는 영상이 등장했는데요.
영상이 미쳤죠? 전 지금도 약간 소름이 돋는데 보면서 네, 그래서 이 영상 하나로 엄청나게 좋지 않았던 사람들의 반응을 완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엄청 좋게 바뀌고 나서 제 주변에 아무래도 제가 디자이너다 보니까 디자이너 친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의 실시간 반응은 약간 이런 분위기였어요. 약간 UI 마약 빨고 만든 듯, 막 펀치를 미쳤다 하면서 심지어 영상까지 너무 잘 만든다. 그리고 이 외에도 다양한 디자이너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런 기술적인 문제를 UI UX적으로 잘 풀어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들 애플에 엄청난 감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하게 영상에 이미 홀려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게 정답이 되겠구나. 이런 해결 방식이 UI UX의 정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엄청난 열정적인 논쟁을 좋아할 것 같은 분이 등장하죠. 그래서 애플에서는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정말 대단한 업데이트처럼 보여줬는데 너희 정말 그렇게 생각해? 라는 게시글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때 뭔가 저는 이 영상을 봤을 때보다 훨씬 더 큰 뭔가 심장이 뛰는 기분이었어요. 아, 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이런 뭔가 논쟁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하고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UI UX에서 꽤 기본적인 부분인데 엄지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엄지로 움직일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좀 중요한 부분을 넣고 그 다음에 터치해야 되는 영역들을 디자인하는 걸 엄지 영역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서도 꽤 유명하신 분이 스티븐 후버라는 분인데 이분은 UI UX를 거의 10년 넘게 연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분 연구에 따르면 75%의 사용자가 엄지손가락 하나로 화면을 터치한다는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화면이 더욱 커지면서 엄지손가락 하나만으로는 윗부분까지 닿을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이었어요. 근데 75%라는 숫자가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과반수를 훨씬 더 넘는 숫자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디자이너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디자이너들이 이런 엄지 영역을 고려해서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앞서 말씀드렸던 열정적인 논쟁을 즐기시는 분이 이제 인스타에 이런 게시물을 만드신 거예요. 다이나믹 아일랜드? 너희 너무 어려운 부분에 위치해 있다. 터치하는 부분이. 그래서 저도 이거에 어느 정도 공감을 했고 그리고 얘가 일반적인 알람이라고 하기에는 버튼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는 알람인 거죠. 그래서 좀 문제점을 잘 짚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사람이 유쾌하게 보너스 이유를 또 하나를 들어줬어요. 손가락을 계속 터치하게 되면 지문 때문에 카메라를 계속 닦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도 어느 정도 공감을 했어요. 저는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재밌는 논쟁을 할 수 있는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게시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아이고, 잠시만요. 원래 GIF로 제가 했는데 재생이 안 되네요. 되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죠? 지금 완전 다들 난리가. 그래서 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집에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회사에서. 그 1시간 내내 모든 댓글을 다 읽었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주로 다느냐 대부분이 부정적인 댓글이었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일단 너무 큰 기업이고 되게 정답을 만들어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이내믹 아일랜드를 그렇게 자주 터치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위에 있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고 그리고 기본적인 UX 규칙에 너무 얽매이면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저도 이 부분에는 조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창의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규칙에 얽매이면 오히려 더 신선한 생각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알림은 원래 상단에 위치해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었고, 그리고 저 연구 자체가 8년 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신뢰도가 지금은 많이 떨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전화를 편하게 받는 것보다는 실수로 전화를 받지 않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요즘 흐름, 시대 흐름을 고려했을 때 이 UI UX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유를 너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제가 그 전에 했던 당연하게 생각하는 애플이면 당연히 정답이지 라고 했던 실수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더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고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웃긴 게 그 스티븐이라는 앞에 말했던 사람이 최근에 연구 결과를 되게 다르게 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용자들이 행동과 상황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기기를 잡는 방식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엄지손가락에 닿는 영역을 스스로 잘 조절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연구 결과를 자기가 말하고 번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앞에 보이시면 표 보시면 문자를 입력할 때는 대부분 다 양손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그 외 상황에는 한 손으로 받치고 한 손으로 사용해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대부분이고 엄지손가락을 사용하는 사람은 진짜 극소수로 변하게 된 거죠, 시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또 사람들의 왜 행동이 이렇게 변하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뭐 그때 연구가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게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가장 큰 이유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휴대폰은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 어떤 휴대폰을 가지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전에는 스티븐 잡스가 약간 한 손에 들어오는 휴대폰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한 손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한 손으로 사용하고 한 손가락으로 다 모든 행위를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휴대폰이 점점 길어지면서 휴대폰은 당연히 두 손으로 사용하는 물체로 점점 되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한 손으로 받치기에는 얘가 점점 너무 버거워지는 사이즈를 가지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휴대폰이 점점 길어졌는데 댓글에 또 리댓글이 달리잖아요. 근데 저기서 제가 또 공감하고 재밌는 댓글을 발견한 거예요. 앞에 보여드렸던 저 연구는 8년 전에 진행되었고 현재는 신뢰도가 떨어진다라는 그 댓글이었어요. 근데 거기 리댓글에 우리 엄지손가락은 잘하지 않았어 라는 댓글이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공감이 되고 되게 문제점을 잘 짚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이 연구가 8년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인간이 8년 후에 손가락이 더 잘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선하려면 결국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점점 폰이 길어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 불편함 때문에 병원을 가는 사람까지 등장하고 있거든요, 요즘은. 근데 오히려 긴 폰이 더 잘 팔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손이 느끼는 불편함보다 눈이 주는 즐거움을 택한 소비자가 훨씬 많다는 거죠. 아무래도 영상 매체가 쏟아지는 시대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눈이 주는 즐거움도 원래는 기존에 있지 않았던 즐거움인데 새로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 다음 단계 즐거움도 등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계의 즐거움이 등장했을 때 과연 점점 길어진 휴대폰의 불편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그 즐거움,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까 하는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회사들이 휴대폰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금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그냥 할 수 있는 좀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저는 이 두 사람을 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둘 다 너무 좋은 CEO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엄청 다른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단 스티븐 잡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제가 생각하는 스티븐 잡스와 그리고 보편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을 약간 그 태그로 보여드리면, 일단 미친 완벽주의자죠. 웬만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하는 제품은 절대 출시를 안 하고 아예 미루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버릴 정도로 미친 완벽주의자고, 그리고 프로 해고러예요. 완전 엘리베이터를 스티븐 잡스와 탄다? 다음날 그 사람은 거기 테이블에 앉아있지 않아요. 그럴 정도로 해고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엔지니어의 눈물 착즙기에 하드웨어의 혁신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약간 엮어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요. 스티븐 잡스는 보통의 기업에서 진행하던 방식이 아닌 제품 디자인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제품에 적합한 기술을 개발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보통의 회사는 새로운 기술을 먼저 개발하고 그 개발한 기술을 어떻게 더 좋게 보여줄까를 하는 디자인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런 순서를 보통 채택하고 있는데 스티븐 잡스는 디자인이 예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기술은 너희가 해결해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매일매일 울었대요. 스티븐 잡스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나사가 하나도 없는 컴퓨터를 만들어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엔지니어 이제 팀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머리를 짜매서 나사를 딱 하나만 사용한 컴퓨터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스티븐 잡스한테 걸릴까봐 그거를 제일 밑바닥에 넣고 그 다음에 겹겹이 쌓아서 우리 완성했다고 하면서 가져갔대요. 근데 스티븐 잡스가 그걸 가져가서 다 분해를 해서 여기 있는데 나사 이렇게 말을 하고 그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 다 잘랐대요. 다 해고한 거죠. 너희는 문제를 결국 해결하지 못했다. 나에게 필요 없는 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무래도 사람 아닌 것 같네. 아무래도 저는 그런 점이 결국에는 애플의 하드웨어적인 혁신을 되게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도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조나단이랑 팀 쿡이라는 엄청 천재적인 그 직원도 같이 일을 했었는데 조나단은 그 애플에서 엄청 유명한 제품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되게 창의적이고 좀 특별한 디자인을 많이 하고 뭔가 애플에 있는 거의 라운드가 들어간 디자인들은 다 조나단이 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창의적인 사람이니까. 근데 아무래도 완벽주의자잖아요. 무조건 커트.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팀 쿡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팀 쿡은 좀 사용자의 니즈를 적용한 제품을 만들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스티븐 잡스는 아니 내가 만든 거 사람들이 결국 좋아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어림도 없이 다 커트 당했어요. 그 중에 유명한 게 애플 펜슬이랑 그 다음에 다양한 크기의 휴대폰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사라지고 나서 이제 저희의 애플은 그대로 립 내시고 과연 애플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 팀 쿡이 CEO로 등장하게 되죠. 처음에 팀 쿡이 CEO로 등장했을 때 아무래도 생산과 물류에 좀 영향이 많이 있던 사람이라서 뭐 창고 정리한 사람이 무슨 CEO야 라는 의견이 진짜 많았었어요. 그래서 팀 쿡은 근데 그거에 반응을 하진 않았어요. 그냥 나는 팀 쿡인 사람이고 스티븐 잡스는 스티븐 잡스인 사람이다. 만약에 그 스티븐 잡스가 지금의 나를 봤더라도 자기가 본인처럼 일하길 바라지 않을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CEO에 앉혔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자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엔 그 확신이 매출 10배 스티븐 잡스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매출과 그 다음에 주식 최고를 찍었죠. 그래서 그거를 약간 결과로 보여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래도 원래 생산과 물류를 관리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돈이 되는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효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효율을 생각하면 솔직히 하드웨어를 개발하는 게 조금 손해가 많아요. 왜냐하면 엎어지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인력도 많이 들고 그리고 아무래도 시간도 많이 드니까 그걸 다 고려했을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하드웨어를 개발하기보다 소프트웨어를 좀 혁신적으로 개발해보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확실히 팀 쿡이 들어온 이후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더 매끄럽고 UI, UX적인 부분도 많이 발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지만 그리고 또 재밌는 점이 팀 쿡이 이제 팀 쿡이 CEO가 된 이후로 나온 하드웨어가 애플 펜슬이랑 애플 워치잖아요. 스티븐 잡스가 하지 말라고 한 거는 다 했어요. 하지만 매출은 되게 잘 났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애플을 원하는 사용자가 너무 많았고 그 펜슬을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고 시계를 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다 좋은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팀 쿡이 2026년이 되면 애플을 떠난다고 해요. 그래서 뭔가 저는 그 사람이 2026년에 떠나는 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떠난다고 생각하거든요.
팀쿡은 뭔가 하드웨어적으로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의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래서 뭔가 본인이 최대한 애플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기가 2026년까지라고 자기도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물러나려고 하는 건데, 저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은 다시 스티븐 잡스 같은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뭔가 봉투를 들고 발표장에 나와서 노트북을 꺼내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문제 해결 방식을 팀쿡보다는 스티븐 잡스의 방식을 좋아하기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저는 휴대폰이 점점 길어지는 사회를 살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뭔가 스티븐 잡스랑 비슷한 결의 문제 해결 방식을 가진 사람이 CEO로 가서 조금 더 하드웨어적으로 새롭고 재밌는 기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이제 아시죠? 흑백에 그 흰 글자 넣으면 명언처럼 보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느낌 내려고 했고요. 폰트가 좀 별로 그 느낌이 안 사나요? 궁서체로 했어야 했나? 사진에 대한 설명. 사진이요? 사진은 놀러 가기 전에 설레하는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아무래도 많은 전문가들이 고민해서 나온 디자인이니까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했다고 생각해요. 뭐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일 작은 펀치홀을 만들고 그 펀치홀을 최대한 가릴 수 있는 좋은 UI, UX를 만들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그렇다고 그게 또 잘못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런 논쟁이 나왔던 것부터가 애플의 되게 재밌는 요소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디자이너라면 꼭 갖춰야 하는 소양이라고 생각해요. 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문제점을 뭔가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애플이라는 게 엄청 되게 당연시하고 큰 기업이잖아요. 근데 앞에 제가 보여드린 분은 되게 서스럼 없이 하고 욕이 막 1000몇 개씩 달렸어요, 거기 밑에. 그래서 근데 그거 전혀 신경 안 쓰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 한 거야 라는 이 당당함이 저는 UI, UX를 하려고 하는 디자이너에게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거나 저의 발표를 들으신 분들도 뭔가 단순하게 그냥 좋았어라기보다는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좋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저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매우 재밌는 싸움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뭐죠? 아까 카야는 스티븐 잡스 같은 문제 해결 방식 네, 가지고 계신다 했잖아요. 네, 아까 좋아하죠. 시열 3개 네. 있었을 때 네, 제일 이쪽에 있었던 그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네, 맞아요. 스티븐 잡스 해결 방식이면 일단 저렇게 하드웨어를 만들고 네. 이렇게 만들고 엔지니어한테 이거 이렇게 돼도 카메라 이런 거 다 기능 되게 만들어라고 했을까요? 저는 스티븐 잡스라면 저 펀치홀을 다 없앨 때까지는 저걸 아예 공개조차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그 기존의 그거를 사용하면서 저걸 뒤에서 몰래 계속 개발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갑자기 뜨든 하면서 세상에 공개를 하겠죠. 뭐 너희 아직도 구멍 있는 거 써? 하면서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애플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네. 갤럭시로 넘어오실 생각은? 근데 그거에 대한 또 제가 오는 길에 재밌는 얘기를 봤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이 갤럭시로 넘어간 사례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갤럭시가 디자인과 감성에 신경 쓰고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애플이 만약에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뭔가 기기적으로 발전이 없다고 하면 저도 넘어갈 생각이 있어요. 네. 젊은 남성은 아이폰으로 넘어가고 그래요? 부인이 자기 갤럭시 사야 된다고. 줘가지고? 근데 그건 구매가 아니라 그냥 그거니까 오히려 네. 되게 귀여운 이유네요.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팀쿡이 소프트웨어 혁신에 네. 집중했다 그랬는데 네. 잡스도 되게 소프트웨어에 되게 공을 들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어떤 혁신들이 팀쿡에서 좀 더 많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연동되는 부분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고, 그리고 스티븐 잡스가 있을 때는 좀 더 규칙, 최대한 UX적인 기본적인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디자인을 많이 채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뉴바는 무조건 하단에 있어야 되고, 뭐는 무조건 상단에 있어야 되고, 이런 고정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팀쿡은 그거를 실험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업데이트도 많이 자주 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걸 더 좋아하네? 하면 그때그때 반응을 하면서 피드백을 되게 수용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소프트웨어가 더 발전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M1 칩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아무래도 팀쿡이 좀 더 애플 세상과 그 다음에 애플 아니면 다른 거 못 쓰게 만들려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기기적으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자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나온 좀 혁신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맞아. 디바이스적 혁신을 원하시는 네, 맞아요. 그러면 카야가 생각하는 다음 차세대 디바이스는 어떤 느낌일지. 저는 일단 손이 자유로워지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행위를 한다는 게 굳이 내 손을 사용해야 된다기보다는 뭔가 손을 쓰지 않아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세상이 오지까요. 그래서 저는 안경을 살짝 기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이거는 약간 좀 네. 다 논의 질문이 있을 텐데 네. 개발자시잖아요. 아니요, 저 디자이너예요. 죄송해요. 디자이너시잖아요. 네. 디자인이라는 것 자체가 네. 창의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창의적인 게 막혔을 때 그거를 이렇게 창의적으로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그거는 약간 자기가 있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다른 걸 생각하려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토스 대표님 발표를 봤을 때 좀 재밌는 그게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좀 사업이 몇 번 망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망하고 나서 이제 직원도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셨는데, 그냥 일단 밖으로 나가자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출근을 회사로 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너희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보고 사람들 뭐 하는지를 파악해라. 그리고 그거를 다 가지고 와서 아이디어를 하나씩 내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이상형 월드컵처럼 뭐가 좋고 뭐가 안 좋고 이거를 선정을 했대요. 그래서 그 결과로 나온 게 토스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디자이너도 굳이 책상에 앉아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뭔가 내가 사람들이 어떻게 휴대폰을 사용하는지 좀 궁금하다 하면 그냥 지하철에만 가도 사람들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살짝 약간 그런 관찰을 잘해요. 그래서 약간 오늘은 신발을 좀 관찰해 볼까 하면 그냥 걸어가다가 사람들이 무슨 신발을 신고 그 사람의 신발이 얼마나 활동적으로 행동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많이 하면 조금 더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맞아. 아까 스티븐 잡스가 그 디자인을 먼저 한 다음에 거기다가 기술적인 부분을 맞아요. 맞춘다고 했는데 맞아요. 혹시 그것도 같은 생각입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죠. 제가 스티븐 잡스의 능력과 재력이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일단 예쁘면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엔지니어로서 혹시 킹 받으셨나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엔지니어랑 개발자분들은 결국에는 해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똥은 내가 살 테니까 치워라. 그리고 그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부분이었지? 존나는 왜 안 가리신 거예요? 안 가려져 있었어? 가린다 가렸는데 안 가려져 있었나 봐요. 이런 기본적인 UX 규칙에 너무 얽매이면 좋은 디자인을 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저도 이걸 매우 공감하는 게 너무 개발자와 엔지니어를 고려한 디자인은 결국에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에 나오는 것만 나오고 결국에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그 회사가 되게 능력 있고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인력도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굳이 그 모험을 안 해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회사에서 모험을 한 적이 있나요? 반대로 모험해보는 거 어떠세요? 반대 모험이요? 지금 있는 기술로 최고의 디자인을 뽑아내는 그거를 하고 싶어서 노력하고 있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지금 회사에서는 그 두도랑 약간 제가 대답이 될 것 같은데, 두도 질문에. 저는 지금 회사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을 최대한 배려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개발이 어렵고 쉽고 더 빨리 구현할 수 있는지는 제가 한 5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에게 5년의 시간을 좀 지켜봐 주세요. 심정 네.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